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IT 핀테크 전략부에서 근무하고 IT 총괄팀장 정계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만들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금융 분야 크라우드 커피 이용 현황, 그다음에 다음 순서로는 제도 개선 방안, 그 다음에 기술 효과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한민국이 ICT가 세계적으로 우수화해서 금융 분야의 디지털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 혁신 기술인 저희가 이제 AI, ABCD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핵심 기술이 금융하고 융합되면서 특히 이런 컨버전스를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 장점이 있는데요. 클라우드는 이제 실제로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공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시작이 미래부에서 2015년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금융 분야는 조금 늦게 2016년 10월에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제정하면서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는 비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만 클라우드를 이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유 식별 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는 클라우드 이용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혁신 기술이 계속 나오면서 신규 금융 서비스와 금융권의 이제 확산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확산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개선 완화 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실제로 장애가 됐던 고유 식별 정보라든가 개인 신용 정보까지 클라우드로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비중유 정보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저희가 한 16년 10월부터 18년 6월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총 44개 금융회사가 88개 시스템을 실제로 내부 업무 정보 시스템 위주로 실제로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부 업무 정보 처리 시스템이 한 45%,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지원, 이게 한 28.4%, 그 다음에 회사 상품이라든가, 특히 보험 쪽에서는 이제 고유 식별 정보나 개인 신용 정보가 없는 계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무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해외도 좀 일부 국가에서는 활발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내부 업무 시스템뿐 아니라 핵심 시스템인 뱅킹 시스템 전체를 아마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도 아직 핵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웨스트팩 같은 유명한 호주 은행인데 3년 내에 70%를 이전하려고 했고요. 영국도 이제 표시가 잘못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법적으로는 클라우드 이용이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일본도.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거는 아직도 좀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수료해서 이용하는 것 같고요. 밑에 표에 보시면 내부 업무용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오피스 환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서비스 제공하는데,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이제 외국은 이제 제도적으로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AI라든가 빅데이터 신기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다만 이제 코어 시스템, 예를 들어서 은행의 계정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외국도 아직까지는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과기정통부에서 2015년 클라우드 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말까지 끝났는데 현재는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9년에서 21년 동안 그 민간 합동으로 소프트 구름타워 세계로운 TF를 꾸려서 시쪽 기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금융당국도 그 2016년에 이제 그 비중요 정보 시스템만 오픈했지만 요번에 이제 올해 저희가 7월을 발표했는데 그 고위식별 정보와 개인지출 정보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돼 있던 거는 실제로 클라우드를 쓰지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클라우드가 이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저희 그 규제는 업무 위탁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업무 위탁은 경우에는 정보를 3자 제공, 그 빅데이터의 비식별 정보화해서 3자 제공이 가능한 거에 문제가 안 되고 결국에는 그 위탁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위탁 같은 경우는 제약이 없는데 실제로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일부 그 망분리 제약이라든가 그 전산 설비의 국내 설비 시설을 갖춰야 라든가 이런 제약으로 제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비중요 정보 시스템만 그런 제약들을 풀어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성을 일부 강화하기 위해서 근본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규제를 해왔고요. 반면에 이제 밑에 보시다시피 그 비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그 아까 그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법의 일부 제약 조건, 예를 들어서 이제 위탁을 줄 경우에는 중요 정보는 암호화라는 이런 제약권 외에는 실제로 제약이 없어서 자유롭게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그 금융업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이 규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저희 금융회사가 비중요 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시스템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위탁 업무를 보고하면 그 다음에 가이드를 준수한다면 현재도 그 비중요 정보 시스템은 클라우드를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저희가 보조업자의 책임을 부과를 해서 실제로 보조업자가 정보 유출이라든가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그걸 위탁한 준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연대 배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그 위탁된 정보에 대해서도 보안이나 비상 대책들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감독 검사는 제약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감독 대상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탁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금융회사에 인정을 했을 때 그 위탁 회사에 대한 정보 자료 요구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뭐 자료가 불성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사권이라 하는데요.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뭐 관련자 뭐 호출을 해서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건 출석을 해서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자료 유출 제출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해외 같은 거는 이제 앞에 그 이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 측면에서는 실제로 법적으로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명확하게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고유 식별 정보와 신용 정보는 제한한다. 그러니까 그 망분리 예외에서 제한한다 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직접 법적으로는 제한하지 않고 다만 지침이나 가이드로 실제로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업체하고 계약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계약사항에 넣어야 한다는 식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 방식은 조금 그 국가별 차이가 있는데요. EU나 영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권고 지침을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권고 지침도 없고 다만 유의사항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 대한 그 감독은 계약서성을 하고 있지만 그 클라우드의 이용에 관한 것은 이제 지침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작년
올해 7월에 발표했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방향은 심플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신용정보와 고유 식별정보도 클라우드를 이용 가능한다. 다만 그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소재의 클라우드에 한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이런 MS 같은 외국 업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업체들이 국내 소재의 서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걸로 이제 제한하는 이유는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보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 관할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국내 소재 서버의 대상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크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고유 식별 정보나 개인 신용 정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4년에 하드 3사가 신용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각 1억 건 넘는 수가 이렇게 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 신용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측면이라든가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기준을 좀 만들어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 검사도 현재는 이제 자료 제출 요구권만인데 그거를 좀 조사권이라든가 현장 인정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화한 쪽으로 법규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용 범위 확대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기준형 정보 시스템만 허용하다 보니까 저기 한 건이라도 개인 신용정보라든가 고유 식별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를 이용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피지나 결제 대행 업무라든가 선불이라든가 직불 업무 이런 거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어서 실제로 전산 시스템들을 다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에서 그런 분들도 오셨을 수 있는데 핀테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설비를 갖추려면 뭐 10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전자결제 대행업이라든가 피지업, 그 다음에 직불의 선불업 같은 경우는 자본금 규모를 이제 최소화 자본금 규모를 있는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10억 내지 20억, 많게는 30억까지 이런 그 전산 설비 구축이라든가 인력 확보 교육이 들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마이데타 산업 얘기도 했었는데 금융회사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들이 그런 핵심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많은 컴퓨터 파워를 이용해서 그 어떤 신용 모델이라든가 상품을 개발하는데 그게 이제 신용정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시스템을 구축하고 템포러리로 시스템 구축해서 이용하기에는 너무 이제 비용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면 영업상이라든가 사업상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용정보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무슨 제약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를 확대해서 모든 이게 실제로 고유 식별 정보와 개인 신용 정보가 간다 하면 모든 정보가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유의할 거는 이제 그 신용정보법에서 규제하는 부분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제하는 부분들은 다 따라야 합니다. 밑에 그 암호화 조치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 범위 초과 이용 금지 그 다음에 3자 위탁 시에는 실제로 위탁 업무에 해당되는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들은 이런 그 신용정보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는 거를 좀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AI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라든가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거는 분석 효율성이 동그라미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채널 시스템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HTS, 실제로 고객하고
접점이 있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은 관리 효율성이 크라우드를 이용한다면 높아진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시스템을 그 일시적으로 고객들이 망창 부르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시스템 그 증설이라든가 이게 자유로운 크라우드를 이용하면 관리 효율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오픈 API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기준입니다. 현재는 실제로 이제 크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중요 시스템에 대해서 크라우드 이용 시 가이드라인을 해가지고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현재 금융보안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로 금융회사뿐 아니라 제공자에 대한 가이드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그 기준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한다든가, 금융회사는 어떤 수준의 그 보안장치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든가, 두 가지를 현재 같이 믹스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렸던 금융회사가 봐야 할 것, 예를 들어서 그 정보보, 그 크라우드 이용 시 전자금융법규에서 정한 정보보호 의무 준수라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그 계약성에 뭘 넣어가지고 감독을 해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스템 같은 경우, 크라우드도 그 옛날에 이제 아마존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이 한 번 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한 12시간인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금융회사 시스템에서 사고 많이 날 수 있는 사고인데, 그 백업 시스템을 그 오퍼레이터가 잘못 조작을 해가지고 크라우드가 12시간 동안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매스컴이 많이 그 방송이 됐는데, 크라우드도 비용을 많이 내면 이중화 시스템을 이용하고 비용을 조금 이중화 시스템을 못 이용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습니다. 현재 금융권의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와 똑같이 크라우드 시스템도 그 비용에 따라서 이중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금융회사가 핵심 시스템을 크라우드를 이용한다면 이런 부분도 계약서에 넣어가지고 계약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제공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규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중요 정보를 서비스하기 때문에 그런 법규에 준하는 그 기준들을 시스템에 적용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에 좀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라우드에서 장애 발생했을 때 책임관계, 실제로 금융회사, 아까 실제로 최종 책임은 금융회사가 문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구상권을 발동해서 크라우드 사업자한테 물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명확히 할 부분, 그런 것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서비스 기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어떤 크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허용할 것이냐, 이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율적으로 어느 가이드라인에서 크라우드 서비스가 어느 수준이 되면 그 크라우드 금융회사가 마음대로 크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증제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아까 과기정통부에서 그 크라우드 발전법을 통해서 그 저희가 크라우드 사업자를 키우고 있는데, 실제로 공공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도 공공 그 기관 내 시스템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제를 적용할 거냐, 그 자율 규제를 통제를 할 거냐, 인증제를 적용할 거냐, 요거는 저희가 TF에서 계속 논의를 해서 올해 말까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이안이 있고요. 그 표에 보시면 그 장점을 말씀드리면, 자율통제 방식 같은 경우는 신속하고 저렴한 서비스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보안사고 우려가 상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신뢰성은 보장이 되는 반면에, 금융의 크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만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 체계를 확보하려면 뭐 심사원도 해야 하고, 또 심사 자격도 있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하려면 1년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마련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독 검사인데요. 여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는 그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자료 요구권 정도의 가 있는데, 그리고 크라우드 제공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회사에 보고하는데, 이 보고가 사실은 처음에 크라우드 계약을 할 때 그때만 위탁 업무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보고들을 개선해서는 좀 다양하게, 뭐 중요사항이 크라우드 업체에 발생했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수시로 금융회사를 통해서 감독당국 보고를 받아서 그런 리스크들의 사전 좀 모니터를 해서 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보고를 좀 다양화해서 크라우드 업체에 대한 리스크들을 좀 줄이자, 이게 이제 저희 가장 중요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보고 의무만 강화해서는 부족하니까 좀 장기적으로는 법률에 넣어서 실제로 현행 법규상은 크라우드 사업자는 전자금 보조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감독 사상은 크라우드 전자금 보조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간접 감독을 하는 체계고요. 그렇지만 이제 크라우드 시스템은 거의 금융회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조사건 일부를 아까 사고 발생했을 때 가서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걸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이제 저희가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장기 플랜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내년 초에 바로 이제 개인 신용정보와 고위 식별 정보를 크라우드 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려면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비중요 정보 시스템을 확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법률적 이슈가 있습니다. 뭐 크라우드 개념을 도입할 거냐?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비중요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념만 있고, 그 시스템을 지정할 경우에는 망분리나 그다음에 전산 설비 국내 설치, 그다음에 무선 통신망 이용 같은 세 가지 조건들을 다 완화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 신용정보, 고위식별 정보를 크라우드 이용할 경우에는 크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개념 같은 거를 넣어야 하고, 그다음에 보고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사권 이런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해외 크라우드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크라우드를 얘기할 때 인프라 플랫폼, 그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서비스 부분에 크라우드를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국내에 제한을 두는 것보다 해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해외 부분도 국내에 이런 문제가 없다면 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크라우드를 어떤 식으로 개방할 거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현재 전산 시스템의 망분리라는 걸 하고 있는데, 물리적 망분리라는 거는 실제로 전산 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스템을 별도로 완전히 차단해서 외부망하고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솔레이트 방식으로 갈 거냐, 논리적 방법으로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술적이나 여러 개 감독 차원에서 검토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크라우드가 확장되면 어떻게, 무슨 기대 효과가, 앞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핀테크 기업들한테는 규제가, 진입장벽 같은 게 좀 완화될 것 같고요.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좀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도 확보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이제 TF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말까지 규정 작업을 끝내서 내년 시행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도 동시에 진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20분 안에 했는데요. 진리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